안녕하세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여인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규제샌드박스팀 홍윤미입니다. 네, 저희가 그동안에 매거진 형태로 발행하던 저희 기관 소식지 어울림을 이번 호부터는 웹진 형태로 발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새로운 콘텐츠 중에 하나로 포커스라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이 코너는 매 호별로 특집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 담당자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해 드리고자 만들어 놓은 코너고요. 이번 호 주제는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인데요. 산업부는 작년 1월부터 이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왜 키아트에서 찍고 있냐면 저희 키아트가 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운영 사무국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홍미 선임연구원님 모셔서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왜 생긴 건지 그 취지부터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란 것은요, 산업융합 신제품, 신서비스가 마음껏 혁신성이라든가 시장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그 규제 없는 그 샌드박스, 모래상자 안에서 뛰놀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규제 샌드박스 팀에서 네. 이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 전체를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팀에서 어떤 업무 하시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시행령에 따라서 저희가 그 위탁 지원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임시허가라든가 실증 특례에 대한 그 신청 접수부터요. 그다음에 실증 사업이나 임시허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모니터링이라든가 결과라든가 모든 지원을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관련된 특집 주제를 준비하면서 질문을 몇 개 미리 좀 받아봤어요. 네. 그 중에서도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한 내용들을 위주로 저희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먼저 많이 물어보신 게 실증 특례와 임시허가의 차이가 뭔가요? 하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아마 신속 확인, 실증 특례, 네. 임시허가 이렇게 세 가지 제도가 이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인데, 근데 이 신속 확인의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뭔가 딱 들었을 때 이건 뭔가 확인을 해주나 보다. 네. 그리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니까 규제나 뭐 법 이런 거를 대신 확인을 해주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 실증 특례와 임시허가의 차이점을 물어보신 게 아마 이 신속 확인에 비해서 하는 역할이나 차이점을 명확하게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좀 알고 싶습니다. 네, 네. 그 신속 확인 제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말씀하셨듯이 바로 신속하게 확인해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실증 특례와 임시허가 같은 경우 실증 특례는 말 그대로 그 신제품이나 신서비스가 시장에 나가기 전에 안전성이라든가 그 어떤 유효성을 검증하는 테스트베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시허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요. 어떤 그 시장 출시를 앞두고 어떤 규제에 막혀 있을 경우에 임시허가를 부여받게 되면 그 관련된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시장 출시를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굉장히 강력한 그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증 특례하고 임시 허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요. 실증 특례 같은 경우는 어떤 테스트, 안전성이나 유효성의 테스트베드고 임시 허가는 바로 시장 출시를 임시적으로 예외를 줌으로써 시장 출시를 바로 하게끔 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실증 특례는 어쨌든 제품이나 서비스는 개발이 되어 있는데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성 같은 게 아직 검증이 덜 돼서 네. 이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실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허가, 네, 허락, 승인을 승인을 해주는 네. 거군요. 승인을 해주는 거고 임시허가는 이미 실증까지 다 완료되고 그렇죠. 바로 시장까지 나갈 수 있는 제품이 있는 상태인데 이게 단지 법이나 규제 같은 게 조금 모호하거나 가로막혀 있어서 그럴 네. 경우에 시장에 나갈 수 있도록 임시적으로 허락을 해준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 법령에서도 보시게 되면 실증 특례 같은 경우는 신제품이나 신서비스가 현재 법령에서 금지 사항으로 좀 되어 있어서요. 안전성이라든가 유효성을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 이제 실증 특례를 신청을 하셔서 그 유효성을 검증하시면 되는 거고요. 임시허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그 안전성이나 유효성은 다 검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출시를 목적으로 부여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듣다 보니까
이 제도를 설명을 잘 해주시긴 했는데 그리고 네. 저도 잘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면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내용을 좀 찾아보다 보니까 네. 회사에서 앱으로 주문을 하면은 자율주행 로봇이 식당까지 가서 음식을 받아와서 내 사무실까지 배달해주는 이거를 실증하는 서비스가 지금 하고 있다고 내용을 봤거든요. 그 자율주행 로봇을 이제 그 관련해서 신속 확인하고 실증 특례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현행 법령상 이제 자율주행 로봇은 차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인도나 그 도보를 다닐 수 그쵸, 없죠. 네, 예, 근데 또 자율주행 로봇에 관련된 법령이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기업체 입장에서는 한번 신속 확인을 통해서 어떤 관련 인허가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규제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한 거고요. 때문에 실증 특례로 해서 2년간 한번 이제 도로 주행이 아닌 로봇 그 도보로 해서 보도나 행인이 다닐 수 있는 그쪽 길로 통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자라고 해서 지금 실증 특례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인도에서 좀 주행을 해볼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실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인도에서 자율주행 혹시 로봇, 다니다가 네. 뭐 사람이나 어디 전봇대 이런 데 부딪히지 않을까 이런 네. 거. 네. 어쨌든 도로교통법상 얘가 차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인도에서는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배달을 하려고 하면 이제 인도도 가야 되고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규제 특례를 부여를 한 거죠. 하나 더 있잖아요. 임시어가 라떼아트 3D 프린터. 네, 그러니까 저희 임시허가. 사진이나 이미지 같은 거를 그 라떼아트로 프린팅 해가지고 마실 수 있도록 하는 네. 그거랑 수제 맥주 제조기 네. 이렇게 두 가지 뭐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두 가지가 임시허가를 받았던데 이것들은 왜 임시허가를 받은 거예요? 수제맥주 제조기입니다. 제조기? 저희가 이제 임시허가를 부여한 그 제품은 이제 홈브루라는 제품이고요. 그 홈브루라는 제품의 사실상은 이제 그 시음 행사가 그 저희가 임시 허가를 좀 내준 건데요. 네. 그 LG전자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사실상 이제 제품을 판매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그 주류에 대한 그 시음 행사를 하려고 하면 주류법상 주류 제조 면허 허가가 있는 그 기업체에서 시음 행사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LG전자 같은 경우는 주류 제조 업체가 네.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음 행사를 할 수 없어서 영국 대사관 안에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네, 거기는 그 치외법권 지역으로 국내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LG 입장에서는 이 홍보를 판매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음 행사를 해야 되는데 현행 법령상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서 임시허가를 부여받고 시음 행사를 진행하게 된 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3D 라떼아트 프린터도 굉장히 재밌는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요. 식품 위생법상 식용색소 4종에 대해서는 어떤 차라든가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거기다가 식용색소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커피류에 대해서는 식용색소를 사용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차에는 됐는데 커피는 안 됐어요? 네,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하더라고요. 차, 아이스크림, 근데 이제 커피류에만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임시허가를 부여받게 돼서 이제 그 라떼아트 프린터에는 4종 색소를 사용하게 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인데요. 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신청을 했지만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제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이게 만약에 한 번에 통과하지 못하면은 뭐 그대로 끝인지 다시 신청을 할 수 없는지 또는 다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어떻게 다시 신청하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실증 특례나 임시허가를 신청하시게 되면 저희 위원회, 그러니까 전문위원회와 산업융합 그 규제 특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우선은 그 전문위원회를 통해서 심의 검토 의결을 하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신청한 제도에 대해서 이제 부결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분명히 부결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기업체 입장에서 준비가 좀 덜 됐거나 아니면 그 관계부처에서 규제부처에서 좀 원하는 안전성에 대한 어떤 그 객관적인 자료라든가 이 부족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요. 그 너무 좌절하시지 말고 전문위원회에서 나온 그 결과를 좀 바탕으로 해서 신청서를 보완하시거나 서류 관련된 안전성이라든가 그 시장성을 조금 해줄 수 있는 그 객관적인 자료를 좀 준비하셔서 다시 신청도 가능하십니다. 어쨌든 그런 준비가 부족한 부분이나
뭐 부처 차원에서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더 확인 네. 또는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전문위원회의 의견 자체는 신청한 기업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뭐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뭐 문서로는 전달이 되지 않지만 어쨌든 그 저희 담당자들이 각 안건에 있기 때문에요. 안건의 담당자들을 통해서 아니면 산업부 담당 사무관님들을 통해서 이제 그 좀 의견 좀 전달이 되고요. 저희도 이제 기업체 쪽에 왜 이제 부결이 되었고 왜 되지 않았는지를 또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이해 가능하게끔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다음 질문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실증 특례나 임시 허가를 통과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실증 특례를 통과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실증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런 추가 지원 사업이 혹시 있나요? 네, 그 저희가 실증 특례는 앞서 좀 설명을 드렸듯이 어떤 그 테스트 베드이기 때문에요. 그 기업체 이익을 좀 목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증 특례에 들어가는 비용을 어느 정도 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증 특례에 드는 비용의 50%의 최대 1억 2천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실증 특례나 임시허가 모두 부여를 받게 되시면 책임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요.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비용은 저희가 최초 1회 1,5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기업들이 1억 2천만 원 실증 비용을 받으면은 그 비용을 가지고 주로 어떤 곳에 사용을 하게 돼요? 이게 굉장히 많은 케이스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항목을 좀 열거해서 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이제 실증비를 어떻게 사용할지 사용 계획서를 또 제출을 하시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검토위원회가 진행이 되고 그래서 검토위원회에서 이제 합당하다고 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증에 들어가는 그 비용이고요. 뭐 조건 이행을 할 때도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면은 어쨌든 실증을 하시라고 돈을 지원을 해드리는 거니까 네. 기업 입장에서는 이 사업비를 가지고 효과적으로 좀 쓸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쭉 해주시는 걸 듣다 보니까 어쨌든 기업들이 이런 제품 만들고 싶어요, 막 저런 서비스 하고 싶어요 할 때 다 여기로 이제 신청이 몰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홍성희님이 업무를 하시는데도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 업무 하시면서 좀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네요. 네.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체들은 굉장히 그 빨리 시장 출시를 해서 기업의 이윤 창출도 하고 관련된 그 산업도 빨리 성장이 돼야 되는데요. 당연히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신청을 하는 거고 저희 입장에서 또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신제품, 신서비스가 오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선 당연히 다 특례를 부여를 해서 사업을 좀 진행하시게끔 도와드리고 싶죠. 근데 이제 저희가 그 관계부처 협의라는 것도 있고 사실상 이제 기업체 입장에서 우리는 다 완벽하게 준비됐다고 했는데 막상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안건 담당자들이나 이 관련된 담당자들은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요. 쉽지 않은 부분이 사실 있고요. 근데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이제 기업체 중에서 규제 없음으로 이제 진행이 돼서 바로 이제 시장에 출시된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메일도 주시고요. 저희가 덕분에 이렇게 또 시장 출시를 하게 돼서 이 정도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이제 그 조금 제도 이용을 잘 하셔가지고 잘 되신 기업체들한테는 이제 전화도 주시고 하면 나름 힘들지만 보람은 또 느끼고요. 오히려 조금 더 뭐랄까 즐겁게 일을 좀 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네, 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좀 네, 쉽지 않은 길을 가고는 있지만 재밌습니다. 네. 쉽지 않기 때문에 네, 도전 정신으로 진심이신 걸로. 진심으로.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래에 나오는 홈페이지나 블로그 주소에 들어가 보시면은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번 웹진 주제가 규제 샌드박스이기 때문에 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관련된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은 저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웹진 36호를 보시면은 더 다른 얘기, 재밌는 얘기 많이 더 볼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와 보세요. 저희는 다음 호에서 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